엉뚱하고 말썽쟁이 소년 잉마르, 그렇지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처지를 라이카라는 우주선에 태워진 개의 운명에 비유합니다. 왜 스스로를 우주로 보내진 개라고 생각했을까요? 인생이 정말 개 같다고 느껴본 적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억울하고 슬프고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소년 잉마르만큼은 아닐 겁니다. 12살 가장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엄마는 병들고 형은 괴롭히고 집안은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니까요. 심지어 엄마의 병세가 악화되자 잉마르는 낯선 시골 친척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마치 버려진 강아지처럼요. 절망의 끝에서 소년이 찾아낸 기묘하고도 가슴 찡한 생존 방식, 영화 개 같은 내 인생 속으로 지금 바로 로드쇼와 함께 떠나보시죠. 1957년 전 세계는 소련의 우주선 스푸트니크 이후에 탄 최초의 우주견 라이카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에게 라이카는 과학의 진보가 아닌 거대한 고독의 상징이었죠. 절망 끝에서 피어난 소년의 생존 방식, 영화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주인공 잉마르의 시선으로 시작합니다. 잉마르는 철로 아래에서 여자친구의 입에 무언가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삼키라고 하죠. 그러자 이제 둘은 결혼한 거라 합니다. 정말 엉뚱합니다. 하지만 저 나이에는 그럴 수 있죠. 그 순간 기차가 엄청난 속도로 철로를 지나갑니다. 잉마르는 그의 강아지 신킨을 항상 데리고 다니죠. 잉마르에게는 형이 있어요. 잉마르를 엄청 괴롭히죠. 형은 또래 아이들에게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생기는 과정을 빈병에 비유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교육이죠. 빈병이 여성의 자궁이라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형은 동생 잉마르의 중요 부분을 병의 구멍에 넣으라고 명령하죠. 아이들은 그 모습을 웃으며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압력 때문에 주요 부위가 병에서 빠지지 않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잉마르의 여자친구. 어쩔 수 없이 형은 병을 깨기 시작합니다. 병은 깨졌지만 잉마르의 그곳이 다쳤어요. 동네 아줌마가 다친 부위를 치료해줍니다. 동네 아줌마는 그 엉뚱한 사건을 잉마르의 엄마에게 전합니다. 잉마르는 엄마와 형 이렇게 셋이 살고 있어요. 아빠는 해외에서 바나나 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엄마는 잉마르에게 왜 그랬냐며 혼을 냅니다. 형의 잘못이 큰데 말이죠. 잉마르는 억울합니다. 엄마가 왜 그랬냐고 했을 때 잉마르는 갱년기라서 그렇다고 답해요. 엉뚱한 대답에 엄마는 빵 터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기침을 심하게 하며 땅에 털썩하고 주저앉아요. 엄마의 입에서는 피가 나옵니다. 엄마는 잉마르에게 떨어지라고 소리치죠. 놀란 잉마르. 잉마르는 아침을 준비해서 엄마에게 가지고 갑니다. 선한 마음의 소년이죠. 잉마르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긴장하면 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지 못해요.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어 결국 자신의 얼굴에 부어버리죠. 엄마의 병세는 나날이 심해집니다. 잉마르의 엄마는 책을 무척 좋아해요. 항상 책을 읽고 있죠. 잉마르의 엄마는 아프시기 전까지 사진사였어요. 잉마르는 엄마만큼 강아지 신킨을 좋아합니다. 잉마르는 정말 말썽쟁이죠. 암실에서 일하는 엄마의 작업실 문을 열어 작업을 망치거나 학교 실습 시간에 장난을 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강아지 신킨이 추워하는 것 같아 불을 지폈는데 그만 대형 화재가 발생해요. 이 일로 잉마르의 엄마 병세는 더 심화되죠. 결국 엄마의 휴양을 위해 스톡홀름의 삼촌은 아이들과 분리 조치를 하기로 합니다. 잉마르는 강아지 신킨을 삼촌이 안전한 곳에 맡겨두겠다는 약속을 믿고 시골 외삼촌인 군나르 아저씨 집으로 가게 됩니다. 마치 유기견처럼 낯선 곳으로 보내지는 잉마르. 기차 안에서 소녀는 창밖을 보며 라이카의 고독을 곱씹습니다. 군나르 아저씨는 친절하지만 잉마르에게 이 숲속 작은 마을은 외롭고 낯설기만 한 유배지입니다. 하지만 스몰란드는 잉마르의 상상과 달리 생기가 넘치고 무엇보다 기묘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군나르 아저씨의 유리공장 일꾼들은 잉마르를 환영하며 유쾌한 장난을 쳤고 특히 할아버지는 잉마르에게 이상한 잡지를 읽게 하죠. 그리고 잉마르의 마음을 흔드는 결정적인 만남 사가. 사가는 남장을 하고 소년들 사이에서 축구를 하는 대담한 소녀입니다. 잉마르는 처음에 사가를 소년으로 오해하지만 곧 그녀의 당차고 따뜻한 매력에 빠져듭니다. 사가와의 우정 그리고 찾아온 첫사랑. 사가와의 만남은 잉마르에게 스몰란드가 유배지가 아닌 놀이터가 되게 만들었어요. 둘은 권투 시합을 하고 장난을 치며 풋풋한 우정을 쌓아갑니다. 사가와 잉마르는 축구 시합에서 콤비 플레이로 멋진 골을 넣어요. 잉마르가 사가에게 패스를 하고 사가가 공을 차서 골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둘은 그 기쁨을 끌어안으며 함께해요. 사가는 잉마르를 집에 초대합니다. 사가는 잉마르에게 가슴이 커져 조만간에 축구팀에서 틀림없이 쫓겨날 것이라 말하죠. 잉마르는 압박붕대로 가리면 된다고 말하며 도와줍니다. 사가는 거울을 보며 만족해하더니 다음에도 도와달라고 하자 잉마르는 물론이라고 대답해요. 둘은 그렇게 비밀을 공유하며 더욱 친한 관계가 됩니다. 이 작은 일상은 잉마르의 고독을 서서히 씻어내고 소년의 마음에 작은 설렘의 싹을 틔웁니다. 다시 돌아온 스톡홀름 그리고 영원한 이별.
엄마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잉마르는 다시 스톡홀름으로 돌아옵니다. 야윌대로 야윈 엄마의 모습은 잉마르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잉마르는 엄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요. 엄마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하죠. 엄마가 뭘 원할지 알 거라며 말이죠. 잉마르는 엄마의 선물로 고민하다 토스터기를 샀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돌아오자 외삼촌이 단 둘이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잉마르의 얼굴이 매우 심각해집니다. 잉마르의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죠. 잉마르는 다시 스몰란드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군나르 아저씨가 잉마르를 기쁘게 맞이해주죠. 잉마르가 스톡홀름에 있는 동안 스몰란드에 계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잉마르는 할머니가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학교 옆에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군나르 아저씨는 할머니 말동무도 할 겸 잉마르에게 할머니 집에서 살면 어떠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잉마르는 집을 뛰쳐나옵니다. 군나르 아저씨는 잉마르를 찾으러 쫓아나와요. 유리 공장에 있는 잉마르를 찾은 군나르 아저씨. 잉마르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잉마르의 소중한 강아지 신킨을 데려오게 해달라는 약속입니다. 잉마르의 딜은 성공했고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가죠. 할머니 집에 도착한 잉마르, 할아버지가 쓰시던 침대에 누워 잘 준비를 합니다. 할머니도 말동무가 생겨 좋다며 침대에 눕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라며 말이죠. 잉마르와 할머니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잉마르는 우주로 떠난 라이카를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이 많은 것도 좋지 않다며 할머니가 말씀하신 시간이 모든 슬픔을 치료해 준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죠. 다음날 잉마르는 우연히 사가와 만나요. 사가는 잉마르를 기쁘게 마주합니다. 그리고 줄 선물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권투 글러브입니다. 둘은 가볍게 권투 시합을 해요. 지친 잉마르는 좀 쉬자고 합니다. 사가는 뜬금없이 잉마르에게 자신의 가슴이 커졌다고 말해요. 놀라는 잉마르, 사가는 자신의 가슴을 잉마르에게 보여줍니다. 가슴을 보여주는 사가, 그러면서 만져보겠냐며 말하죠. 괜찮다는 잉마르. 잉마르는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다음 라운드 하자고 하자 뒤에서 덮치는 사가. 사가는 잉마르에게 네 것도 커졌냐며 물으며 강제로 보려고 힘을 씁니다. 잉마르는 사가에게 미쳤냐며 화를 내자 사가는 자신 것은 보여줬는데 너는 왜 안 보여주냐며 따집니다. 화가 난 잉마르는 선물 받은 글로브를 사가에게 던집니다. 잉마르는 정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수업 중에 어느 여자아이에게 생일 초대를 받습니다. 잉마르에게 생일 초대를 한 소녀입니다. 그 모습을 수상하게 지켜보는 사가, 그리고 생일 파티 날입니다. 생일 파티의 주인공인 소녀는 잉마르에게 자신의 방을 구경시켜주겠다며 방으로 안내하죠. 묘한 분위기입니다. 사가는 사라진 잉마르를 찾고 있어요. 그 사이 파티의 주인공 소녀는 잉마르의 머리를 만지며 느낌이 좋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가, 방을 둘러보는 사가, 그리고 애매한 분위기. 사가는 괜한 시비를 겁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뜯어내죠. 그리고 잉마르의 손을 잡고 끌고 갑니다. 파티의 주인공 소녀도 잉마르를 잡고 놓지 않습니다. 두 소녀는 싸우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던 잉마르는 갑자기 개처럼 짖으며 사가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러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잉마르와 사가의 복싱 대결. 잉마르는 여전히 개처럼 짖으며 시합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구경하는 아이들은 재밌어합니다. 1라운드가 끝나고 쉬는 시간, 사가는 잉마르에게 너의 개는 죽었다고 소리치죠. 그 말을 듣고 장난치던 잉마르의 표정이 바뀝니다. 잉마르는 무섭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사가도 지지 않아요. 그러다 링이 무너지면서 잉마르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구경하던 아이들은 모두 크게 놀라죠. 잉마르의 이름을 부르는 사가, 떨어진 잉마르. 갑자기 잉마르는 정신을 차리고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달려간 곳은 군나르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작은 오두막집. 잉마르는 천정에 있는 창을 통해 밤하늘을 보며 우주로 간 라이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즐거웠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다음날 아침 군나르 아저씨가 잉마르에게 다가가자 잉마르는 울면서 신키는 자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달라 하죠. 군나르 아저씨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잉마르와 사가는 다시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사가는 미소를 지으며 잉마르를 바라보죠. 화가 났던 잉마르의 표정도 조금 변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 봄이 되었어요. 잉마르와 사가는 다시 예전의 친한 사이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실화 기반의 성장통. 이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실제 스웨덴의 작가 레이달 렌손의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라세 할스트롬 감독은 원작의 섬세한 소년의 시선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옮겼고, 특히 잉마르 역의 안톤 글란젤리우스는 실제 잉마르처럼 말썽꾸러기이면서도 깊은 고독을 눈빛에 담아내며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1950년대 스웨덴의 이야기가 아닌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성장통을 그려내며 오랫동안 사랑받는 명작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완성한 주역들, 그들의 여정도 흥미롭습니다. 이 영화로 세계적인 거장이 된 라세 할스트롬 감독은 이후 헐리우드로 진출해 조니 뎁과 레오가 주연을 맡은 길버트 그레이프, 줄리엣 비노시, 조니 뎁이 주연한 초콜릿, 일본 원작을 리메이크한 리차드 기어 주연의 하치 이야기 등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특히 잉마르 역의 안톤 글란젤리우스는 아역 배우로서는 성공했지만 성장 후에는 연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반면 사가 역의 멜린다 킨나만은 스웨덴에서 여배우로 꾸준히 활동하며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영화 속 잉마르의 성장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개같은 내 인생은 1988년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2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라이카, 고독의 상징이자 위로의 방식. 영화 속에서 잉마르가 자신을 라이카에 빗대는 것은 단순히 고독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해리와 투사라는 방어 기제의 혼합입니다. 잉마르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상처를 라이카라는 타자에게 투사하여 객관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보다 더 비참한 운명을 떠올리며 나는 그나마 낫다는 역설적인 위로를 얻습니다. 고독을 객관화하고 위로를 얻는 방어 기제. 이는 소년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정신적 붕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찾아낸 기발하고도 가슴 아픈 생존 방식이죠. 영화 제목 개같은 내 인생은 단순히 고독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라이카처럼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소년의 비참한 처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잉마르는 왜 개처럼 짖는가? 잉마르가 개처럼 짖는 행위는 그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를 분출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어린 잉마르는 엄마의 죽음, 가족의 해체, 신카와의 이별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인간의 언어가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므로써 내면의 울분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알리는 절규이기도 하며 동시에 너무 괴로운 인간의 상태를 포기하고 차라리 동물이 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는 슬픈 몸부림이죠. 결국 잉마르가 개처럼 짖는 것은 나는 지금 버림받은 개처럼 슬프고 무섭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영화의 가장 상징적이고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 2월 26일 리미에르 극장을 비롯한 다수의 극장에서 개봉하여 많은 영화 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를 기록할 정도로 평단의 압도적인 찬사를 받았죠. 개같은 내 인생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만의 유머와 친구의 따뜻함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잉마르는 라이카의 고독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위로하고 사가의 우정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절망 끝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라이카처럼 고독하신가요? 오늘 로드쇼와 함께 영화 개같은 내 인생 속 잉마르를 떠올리며 여러분의 절망 속에 숨겨진 작은 희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드쇼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 여행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